예, 안녕하세요. 단학회에 대한 소개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단학회 소개 제2강은 국립현충원에서 만나는 단학회원입니다. 단학회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결사 단체가 허공 속에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단학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만주 지역에서 또 우리 북쪽으로 말하면 평안도 지역의 천마산이라고 합니다. 천마산의 옛날 이름은 백운산이었고요. 그 백운산에서 수련도 하고 생활하던 나무꾼, 예전에 나무꾼이라 하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백운산의 운자와 나무꾼 초자를 합해서 운초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운초 개연 선생이 거기서 사셨는데, 예전부터 나무꾼 하면 그냥 이렇게 머슴들이 이렇게 나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산수화를 보면 어떤 동자가 이렇게 산 허리를 이렇게 가리키는 그림들이 많아요. 그게 동자가 가리키는 거냐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산 깊은 곳에 긴 이사, 수련을 한, 그리고 덕이 많으신 고승이나 또는 은거에서 사시는 스승님이 계시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초예요. 나무꾼 초.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나무꾼을 우습게 여기는데 사실은 숨어있는 긴 이사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운초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문학을 한다는 것은 숨어있는 그러한 의도를 좀 파악하고 이해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단학회도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고, 바로 우리가 서울에 와서 국립현충원에 가서 이 나라를 위해 애쓰신 많은 순국 우국지사들을 뵙는데 그 안에 단학회원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잘 모르면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오늘은 단학회원 가운데 아직은 많이 안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단학회원들이 대부분 만주 지역과 북한 쪽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기록을 이렇게 많이 안 남겼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국립현충원에서 만날 수 있는 단학회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학 가면 거기 현충탑이 있죠. 현충탑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독립유공자묘역과 또 무후선열, 그리고 임시정부 유원 묘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충분히 찾을 수 있고요. 하나씩 찾아서 이분이 단학회원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간단한 묵념이나 헌화를 해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단학회의 지향점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단학의 진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항일 독립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단학회에서 이 세상에 전한 수많은 이런 책들을 많은 분들이 이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지만 여기 보이는 이것은 증조 진교 태백경입니다. 이것은 해학 이기 선생님의 해학 유서에 나와 있습니다. 부록으로. 그리고 이것은 해학 이기 선생님의 글씨라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태백진경, 태백속경은 단학회에 무지 중요한 역사서적이자 철학서적인데 다 부정을 하죠. 태백진경이 어디 있었느냐. 그런데 우리 해학 선생님이 분명히 태백경을 남기셨어요. 정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위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겁니다. 태백경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단군세기를 남긴 이암 선생의 세 가지 저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가 단군세기, 농상지묘, 그리고 태백진운, 이 세 개를 남겼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태백진운을 후손인 해학 이기 선생이 이걸 남긴 겁니다. 태백경이라고. 자, 그리고 이 태백속경은 이 태백경을 운초 개연 선생과 교회를 하셨고, 그 다음에 한암당 이율 선생님이 그걸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태백경의 속편이라서 태백속경이라 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단학 관련된 문헌을 이렇게 남기고 공부하고 이걸 전파한, 이게 하나의 지향점이고요. 또 하나는 항일 독립입니다. 여기 우리 박찬화 선생님께서 신문에 이렇게 한 것을 약간 올렸는데, 특히 단학회 회원들은 이 오동진, 그죠? 송암 오동진 선생이 활동했던 광복군 총영, 상해 임시정부가 되는 후에는 광복군으로 편입됩니다. 그 광복군 총영에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특히 석천 최시용은 광복군 총영에 천마산 벼령, 천마산대라고 하는 부속기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장을 하셨습니다. 아주 엄청난 항일 독립운동가인데 나중에 순국을 하셨습니다. 평양형무소에서. 자, 이 석천 최시용은 단학회 3대 회장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항일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는데 대체적으로 석주 이상용 선생의 그 독립군 그리고 오동진 선생의 광복군 총영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학회의 양대 지향점이고요. 국립현충원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름 여기 있습니다. 해학 이기 선생 만날 수 있고요. 따로따로 이제 분리해서 해주겠습니다. 송암 오동진, 석천 최시용, 직송원 이용담, 석주 이상용, 여천 홍범도, 그리고 이제 무후재단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여섯 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학 이기 선생은 단학회 일대 회장입니다. 일대 회장이고요. 이 해학 이기 선생님이 지금 현재 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있으십니다. 근데 요 뒤편으로 딱 가면, 뒤편으로 가게 되면 단학회라고 딱 써 있습니다. 단학회 활동했다. 단학회를 설립했다. 예? 그리고 아까 앞쪽에서 보인 대로 태백경을 조술했고 환단고기를 감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운치호 개원 선생께서 환단고기를 편집할 때 이걸 감수하신 분이 바로 해학 이기 선생님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석주 이상용 선생입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은 단학회 대종사인데 단학회에서는 활동하신 그분들의 업적에 따라서 크게 두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일 공덕이 높으신 분은 대종사,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분은 대승정입니다. 그래서 단학회에서는 대종사가 세 분이 계셔요. 세 분. 자, 누구냐? 하나는 이 단학회를 설립한 해학 2기, 그리고 또 하나는 단학회 대종사로서 석주 이상용,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재 신채호 선생, 배달우스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죠, 거기서.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 세 분이 대종사신데, 단재 신채호 선생은 충북 청원군 거기에 묘소가 있어요. 그래서 국립현충원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올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석주 이상용 선생은 여기 보면 현충원 임시정부 요원 묘역에 안장돼 있고요. 단학회 대종사이자 임시정부 2대 대통령, 곧 국무령이시였습니다. 1대가 바로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백암 박은신 선생이 제1대 대통령이고, 백암 박은신 선생님이 급서하셔서 그때 국무령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대통령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와 같은 협의제였거든요. 그때 바로 이 석주 이상용 선생이 임시정부 국무령이었고, 그 다음에 서로 군정서였는데 바로 이 군정서가 우리 임시정부가 설립되면서 임시정부 군정부가 되셨습니다. 바로 이 임시정부 군정부에서 참익 군정이라고 하는 업무를 했던 분이 바로 운초 개원수 선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석주 이상용 선생을 우리는 현충원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여천 홍범도입니다. 여천 홍범도는 단학회 대승정이고요. 지금 현재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고, 단학의 가장 중요한 문헌인 환단고기를 간행을 지원했죠. 그래서 송암 오동진과 여천 홍범도 두 분의 지원으로 환단고기 30부가 등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여천 홍범도 선생님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벽해 양세봉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분 중에 두 분, 송암 오동진과 벽해 양세봉, 이 분만 북한의 열사릉에 모셔져 있어요. 이렇게, 열사릉 죄송합니다. 애국지 사릉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에서 이렇게 활동한 사람은 열사릉, 혁명 열사릉이고요. 항일 독립운동을 위해서 했던 분은 애국지 사묘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벽해 양세봉 선생은 현재 현충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로 석천 최시용, 단학회 3대 회장인 석천 최시용의 부관으로서 천마산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천 최시용 선생이 돌아가신 후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봉오동 청산리 전투 이후에 일본군들이 막 대규모 토벌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막 러시아로 넘어갔죠. 그래서 자유시참변 일어난 후에 그때 독립군들이 와서 만주 지역에 다시 독립군 정부를 그때 재건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의보, 정의보, 신민보, 그 참의보, 정의보, 신민부가 우리도 국뽕합작을 하자.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합해서 공동의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국민부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부가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상해 임시정부가 지금 막 계속 일본군에 쫓겨가지고 쫙 지금 막 그 중경으로 막 지금 도망가는 때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지역에 있던 군정부가 국민부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그 국민부의 국군 이름이 조선혁명군입니다. 그 얼마 전에 이게 깨져요. 나중에 깨져가지고 사회주의 계열은 항일 연군이라는 데 들어갔고 민족주의 세력은 지청천 장군이 이끌고 오늘날 발해 지역에 있는 상경 용천부를 지나서 어디 저쪽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몽골을 지나서 중경으로 건너가서 광복군에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지청천 장군이 쭉 가다가 오늘 발해의 수도인 상경 용천부 영안 거기서 일본군과 대규모 전투를 벌이죠. 그 전투 이름이 대전자 전투입니다. 대전자 전투고요. 그 대전자 전투는 언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영화에 보면 암살이 있습니다. 암살에서 여주인공 있잖아요. 안윤옥으로 나왔던 그 안윤옥이 이제 차출이 돼서 갈 때 일본군이 들어올 때 기관단총 사수를 막 군에서 이렇게 총으로 싹 쏴죽이면서 떠나거든요. 그 전투가 대전자령 전투입니다. 다 역사적으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양세봉 선생 그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단학회, 길림성, 왕청문 분회장을 하셨습니다. 다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벽회 양세봉 선생이 나올 수 있고요. 양세봉 선생이 왜 필이면 북한에 애국지사 뭐 했느냐? 바로 이 양세봉의 소년병이 북한의 김일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인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벽회 양세봉 선생이 바로 현충원에 있다. 요 정도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분들은 후손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무후 선열재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후라는 게 후손이 없다는 뜻입니다. 후손이 없다는 게 혈통적으로 후손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이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후 선열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후 선열재단에 가면 이렇게 위패만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해를 모실 수 있는 관이 없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세 분이 있습니다. 오동진, 송암 오동진 선생은 단학회 대승정이시며 독립군 총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이 총사령부, 이게 나중에 이제 군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단고기를 간행 지원한 분이시죠. 그래서 오동진 선생이고요. 약 18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해방을 보지 못하고 공주 형무소에서 순국하셨습니다. 바로 환단고기를 간행했던 분 중에 하나고요. 광복군 총영을 조직해서 우리나라 광복군 독립운동 단체 중에 가장 치열하고 지속적으로 투쟁했던 독립단체가 바로 광복군 총영, 대한독립군이 아니고 제가 이건 잘못 썼던 거고 광복군 총영 총사령관 바로 송암 오동진 현재 무후재단에 있고요. 또 하나는 직송원 이용담이 있습니다. 직송원 이용담은 단학회 4대 회장입니다. 단학회 4대 회장이고 광복군 사령부 제1령 요 광복군 사령이 상부 어떤 거냐면 광복군 총영이 어디로 편입된다고요? 상해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편입되면서 광복군 사령부가 돼요. 1령, 2령, 3령 쭉 있거든요. 제1령에서 활동을 했고요. 1926년 초산 습격했다가 거기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19년 3개월을 복역했습니다. 우리나라 항일 독립운동가 중에 최장기 복역수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성하면서 추록하셨습니다. 병으로 오래 못 하셨습니다. 51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단학회 4대 회장이고요. 그리고 석천 최시용 단학회 제3대 회장이고 1920년 임강은 이제 발해에 서경 압록부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920년 임강에서 체포가 된 후에 1920년 평양 형무소에서 순국하셨습니다. 그래서 석천 최시용 바로 이 석천 최시용의 부관이 양세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시용과 양세봉이 바로 천마산대를 운영했고 이 천마산대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요? 광복군 총영. 그리고 그 광복군 총영의 대장은 오동진.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오동진, 최시용, 양세봉. 이것은 좀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충원에서 만날 수 있는 단학회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